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여기까지 온 걸까? 소년이 발견된 곳은 바다 건너 필리핀이었습니다. 굉장히 저는 깜짝 놀랐죠. 분명히 한국인데 필리핀 아이들 데리고 있는 이 기관에 한국애가 들어와가지고 필리핀 현지 고아들을 위한 보육시설에 한국 아이가 있다는 소문에 직접 확인하러 갔다는 박 선교사. 부모에 대해서 물었죠. 아버지 이름을 아느냐? 애가 말을 안 해요. 엄마 이름 아느냐? 말을 안 해요. 조금 긴장한다 그럴까요? 애가 이상한 괴성 같은 걸 한 번씩 질러요. 자기도 모르게 필리핀 싫다 그러고 한국 가고 싶다.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울먹이면서도 부모의 이름은 말하지 못하던 소녀는 올해 14살. 이름은 이연준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필리핀 오기 전에는 절에서 살다가 왔다 하더라고요. 동자승들이 거기서 같이 거하면서 자기도 초등학교를 다녔다 하더라고요. 회사에 전화를 하니까 여러 번 했는데도 안 받더라고요. 바로 또 초등학교에 이제 전화를 했죠. 개인 정보를 이렇게 드릴 수가 없다 하더라고요. 박 선교사가 연준이의 사연을 국민신문고에 올린 뒤 필리핀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 연준이의 가족 찾기에 나섰습니다. 조금 말이 어눌하긴 하지만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생일이 기억나니? 라고 물었을 때 9월 며칠이에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대사관은 그 생년월일로 조회되는 여권을 일일이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생년월일에 라는 이름이 나온 거죠. 이름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나 여권 사진을 보니까 내 앞에 앉아있는 얼굴이랑 똑같더라고요. 아버님 여권 조회도 했더니 같은 날 필리핀에 오셨고 그 다음날 바로 출국하신 기록이 나왔어요. 혹시 아들을 잃어버린 걸까? 대사관 측은 곧장 연준이 아버지에게 연락했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워하셨던 기억이 나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거기를 가야 되냐. 본인이 다리를 다쳐서 아프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사실 당장 비행기를 타기가 어렵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거라서 일을 안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만 계속 하셔서 일 때문에 당장 가기는 어렵다던 아버지. 그는 연락이 닿고 보름 만에야 필리핀으로 건너왔습니다. 힘들어했어요. 아버님을 바라보는 거라든지 무서워하고 아이와 아버지의 어떤 관계 이런 따뜻한 느낌이 좀 아니었고 지난 9개월 동안 연준이를 보호했던 필리핀의 보육원 원장은 연준이를 한국인 남성과 필리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코피노라 소개받았습니다. Korean father and the Filipino mother left him. I'm not sure how pastor got him, but they just left him. He had no birth certificate, no identification, and no Korean name. 그런데 연준이의 어깨에서 희미한 9개의 자국을 본 뒤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Because he has the immunization of the Korean, the 9. It's not in the Philippines. 그렇다면 4년 전 처음 필리핀으로 온 연준이를 맡아 돌보았던 선교사는 아이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을까? 현지 아이인 걸로 아시고는 받으셨죠? 그렇죠. 코피노라 그랬고 그 당시 제가 느낀 것들이 그래도 제가 보호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했던 거고. 연준이의 피부가 워낙 까무잡잡하고 뭔가 감추려는 듯한 아버지의 태도 때문에 선교사는 연준이가 필리핀에서 태어난 숨겨진 아들이 아닐까 의심했다고 합니다. 전혀 노출을 안 하려고 엄청 노력하셨어요. 그분들의 성함도 모르고 하다못해 저한테 각서 써준 것조차도 자기들 이름이나 전혀 안 쓰고 제가 그래서 지장을 요구를 했거든요. 만약 아들에게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써주고 아들을 맡긴 연준이 아버지와는 그 후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혹시 아들을 버리려 했던 걸까? 그런데 연준이가 한국으로 돌아가고 6개월 뒤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의사 부부가 친아들을 이름까지 바꾼 뒤 먼 외국에 4년 넘게 버려두었다가 연준이 아버지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겁니다. 게다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라던 그의 직업은 한의사였습니다. 4년 1개월 정도 맡기면서 보통의 그 부모라고 한다면 연락처 남기고 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은 유기라고 판단한 겁니다. 본인들은 이제 영어 농통적이거나 어학연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상식이 좀 반한 주장이죠. 4년 전
아들을 코피노라 말하며 홀로 필리핀에 남겨두고 떠난 아버지. 그날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연준이 아버지 이 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좀 사라져가지고 공문이 있긴 했죠. 직원들도 주말에 통보받았다고 하던데 12월 그때부터 갑자기 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뭐 보니까 약간 폐업한 것 같더라고요. 잘 운영되던 한의원의 문을 닫고 돌연 폐업 신고를 한 건 지난해 12월 11일. 이 씨가 연준이를 데리고 한국에 들어온 직후입니다. 최근까지 그는 부산의 한 고급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소개가 49평이에요. 비싼 편이에요. 일치가 좋잖아요. 모든 프리미엄이 다 있어요. 여기는. 아파트들은 전체가 시내에 가서 비싸요. 이웃들은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 얼굴 직접 뵌 적이 없어요. 아침마다 들어가면 뒷모습만 제가 한두 번 봤고. 그런데 과거 이 씨가 살던 곳을 취재하던 도중 우린 뜻밖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 하나밖에 못 봤어요. 다른 데서 키웠는지 모르겠는데. 아들이 하나 있었다는데 연준이와는 나이가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 형이 있습니다. 지금 한 20살쯤 되는 대학생이고요. 그 다음에 이 학생, 14살짜리 동생이 있습니다. 연준이 위로 아들이 하나 더 있다는 겁니다. 명문대에 다닌다는 그 집의 첫째 아들입니다. 친부는? 네, 친부 맞습니다. 저희들 그것도 확인했습니다. 네, 친부가 맞습니다. 친모가 맞습니다. 코피노라던 연준인 사실 부부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경 한 7월부터 11월경에서 2번 정도 아빠가 얘를 맡겼다가 2주 후에 또 다시 오고 또 일주일 후고 2번 정도 상황이 있었습니다. 데려갈 때는 아빠가 데려갔는데 그 항공 기록을 저희들 압수수색에서 봤는데 올 때는 얘 혼자만 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7살이 되던 해 네팔에 홀로 남겨졌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15살이 될 때까지 9년 동안 연준인 떠돌이 생활을 해왔습니다. 연준이 어머니는 둘째 아들의 행방을 알고 있었을까요? 부부는 왜 연준이에게 이런 행동을 한 걸까? 연준이는 네팔에서 돌아온 뒤 8살 때 경남의 한 24시간 어린이집으로 보내졌습니다. 엄마가 이제 가게 일을 하니까 24시간을 좀 맡긴다고 그래 어떤 케이스예요. 그래서 아빠는 한 번도 안 봐서 못 본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를 홀로 키우는 싱글맘 행세를 했다는 연준이 어머니는 당시 아이에 대해 이런 말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아이가 할머니가 너무 사랑을 많이 주서 버릇이 없다 그렇게만 이야기했지. 애는 착했고요. 고집을 한번 부리기 시작하면은 좀 너무 일반 아이 같지 않게 좀 많이 힘들게는 했었어요. 그렇게 이제 한 번씩 자기가 그럴 때는 소통 자체가 안 되죠. 평소엔 괜찮았지만 한번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면 도무지 소통이 안 됐다는 연준이. 1년 만에 돌아온 아이를 다시 한 사찰에 맡긴 사람은 연준이 아버지 이 씨였습니다. 아버지 직업이 한의사였더라는 걸 나 뉴스 보고 알았다. 형편이 어려워 아이를 맡긴다며 사찰에 800여만 원의 후원금을 내고 연준이를 부탁했다는 아버지. 하지만 데리고 있으면서 이 아이가 정상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다. 좀 이렇게 집착이 되는 것 같고 좀 이렇게 고개 흔드는 것 같고 어떤 느낌이 그랬었어요. 오래지 않아 스님 역시 아이를 더 이상 돌보지 못하겠다는 연락을 합니다. 데리고 간다는 날짜에서 자꾸 한 달 지나가니까 아이 데리고 간다는 걸 안 데리고 가. 예, 죄송합니다. 지금 일이 잘 안 돼서 언제 꼭 데리고 갈게요. 그리고 데리고 간대. 부부는 아들을 필리핀으로 데려가기 전 개명을 해서 새로운 이름으로 여권을 만듭니다. 필리핀에 보낼 때는 엄마가 직접 가서 개명 신청을 엄마가 직접 하거든요. 그 여권을 만들고 개명된 상태 여권을 가져가서 공항에서 현지 선교사에게 맡기고 바로 거기서 아이의 여권을 다시 회수해서 한국에 넘어오고 연락처가 전혀 남기지 않았거든요. 이 씨 부부는 왜 그렇게까지 둘째 아들만을 어딘가로 보내려 했던 걸까요? 연준이가 필리핀에 보내진 지 3년째 되던 해 보육시설에서 작성한 보고서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Hindi nila kaya yung behaviors niya. So ang ginawa nila, dinala nila sa mental hospital for treatment kasi naglalaro daw siya sa tae niya. 대체 연준이는 어떤 상태였던 걸까?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으면서 아울러서 지적 장애가 동반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근데 그것이 충분한 교육이나 보살핌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여러 기관이나 여러 그런 보호자들을
전전하면서 이제 우울증도 생기고 급기야는 조현병적 증상까지 발전한 이런 사례가 아닌가 이제 추정을 합니다. 한의사인 아버지가 아픈 아들을 위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바깥으로 아이 존재가 알려지는 것 자체를 꺼렸고,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자신들의 어떤 사회적 지위나 명성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걱정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부모한테는 적어도 아이는 부끄러운 존재였던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연준이가 필리핀에 머무는 동안에도 종종 큰아들을 데리고 해외여행을 다녔던 부부. 그들은 대사관에서 연락을 했을 당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대사관에서 아이를 찾았으니 데리러 오라 라고 아버지한테 연락을 하자 아버지가 미루입니다. 장남의 대학 입시가 있으면 지금 갈 수 없다. 그리고 대사관 직원과 함께 연준이를 데리고 귀국하던 날 공항엔 이 씨의 변호사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본인이 뭐 처벌받거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를 염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혹시나 들어오면 어떤 뭐 조사나 이런 걸 받아야 되는 게 있냐,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없고 싶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저한테 전화로 묻고 또 이메일로 묻고, 그건 거의 한 20번 정도. 여전히 연준이 부모는 모든 게 아이를 위한 일이었다는 주장입니다. 근데 왜 이름을 왜 바꿨을까요? 그 이름이야 자기가 뭐 애들 이름 많이 바꾸잖아요. 뭐 수시로 바꿀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미신적인 거로서 뭐 애가 이름이 좀 그래서 이렇게 상상한 사람들도 많이 보니까. 14살에 졸지에 필리핀 고아가 되어 보육원에서 지낸 9개월이 그나마 연준이에겐 평화로운 시간이었던 걸까? 처음과 달리 안정을 되찾아가던 어느 날 연준인 원장 선생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He said my dad doesn't like me. I know he said my dad hit me. Joseph told you that his dad is hurting. Yes. And his dad was mean.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 한국으로 돌아가던 그날 평소보다 더 불안해 보였다는 연준이. 원장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자기한테 얘기하기로는 아버지가 자기를 데리고 간다고 하지만 또 어딘가에 나를 버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일까? 그토록 돌아오고 싶어 했던 한국에 온 뒤 연준이는 더 아파하고 있습니다. 상태가 훨씬 더 심각해졌고 인적들도 좀 실명된 상태입니다. 유기나 이런 방임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이는 현재 엄마 아빠를 만난 걸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준이는 현재 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부끄러워했던 부모, 남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성공한 자식을 바랬던 부모. 그래서 아픈 아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만을 남긴 이들은 부모라는 이름을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